كمان واحد ثاني ولا كمان واحد ثاني. اي واحد غلط وقف. 중동의 밤하늘이 번쩍이며 갈라지던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고 그 목표는 중동 곳곳에 있는 군사기지와 전략시설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긴장 속에서도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드는 장면은 언제나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며 하늘 위에서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표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점들이 지상에서 솟구쳐 올라갑니다. 요격 미사일이 번개처럼 치솟더니 날아오던 공격 미사일을 향해 정확히 방향을 틀고 맹렬한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밤하늘에서 거대한 성광이 터졌는데요. 공격해오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의 주인공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공투였습니다. 사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방공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빠르게 확대해왔고 주변 국가들은 언제든 공격이 날아올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 장비는 바로 하늘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와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미사일이 도시와 군사기지를 향해 날아오면 피해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에 의존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바로 패트리어트 PAC-3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쟁과 긴장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미사일 위협은 늘어나고 있지만 방공 미사일의 생산과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틈에서 등장한 것이 한국의 방공 체계였습니다. 천공투는 원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 후 초음 속으로 하늘을 가르며 목표를 향해 날아가 약 15에서 20km 상공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파괴합니다. 단순히 미사일 하나만 있는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포대에는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4기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발사대에는 요격 미사일을 최대 8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 덕분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능이 실제 전쟁에서 시험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중동에 실전 배치된 천공투 포대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을 향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긴장된 몇 초가 흐른 뒤 레이더 화면에 표시되던 공격 표적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정확하게 요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교전에선 놀라운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운용 결과 이란이 발사한 534발의 탄도미사일이 탐지됐고 그중 494발이 요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 작전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 기술로 개발된 천공투였습니다. 실제로 실전 투입된 2개 포대가 표적을 향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무려 96%가 표적을 정확히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이 목표를 정확히 파괴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조차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PAC-3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실전 요격률이 90%를 넘기 쉽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변칙 기동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는 방어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96%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국가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한국 정부에 긴급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계약 물량에 대해 긴급 조달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천공투 10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 현재 2개 포대만 실전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이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이 상당량 사용되면서 남아있는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력 배치를 마치지 못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역시 상황이 다급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2022년과 2024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 역시 한국 측의 긴급 조달 가능성을 문의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조기 납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등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신규 계약과 동시에 빠른 납품을 요청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향한 긴급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코람샤르 등을 준비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속도가 빠르고 변칙 기동까지 가능해 요격이 매우 어려운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방공망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의 방공 체계가 중요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추가 계약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한국은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와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방공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 배치되고 실제 전쟁에서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던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치는 요격 미사일, 그리고 공중에서 터지는 섬광. 그 장면 뒤에는 수많은 연구와 기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도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한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 천공투입니다.